네, 매주 금요일 딥담화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들,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흐름이 아니라 안쪽까지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종목 딥담화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딥담화 첫 번째 주제 엔비디아부터 가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딥담화 첫 선을 보였을 당시 그 주제가 삼성전자 대 SK하이닉스 배틀이었는데요. 그 사이 두 분의 의견이 바뀌었을까요? 자, 그럼 두 분 어떤 딥한 선택을 하셨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안 바뀌었죠? 그대로네요. 예. 그 내년에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루빈의 출시 계획이 공식화되면서 과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어떤 주가에 영향을 주게 될까 궁금한 상황인데, 이건희 대표께서는 삼성전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셨고, 김장열 본부장께서는 SK하이닉스 여전히 러브콜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안 바뀌셨어요? 뭐 두 회사 다 좋은 회사인데 네. 이제 항상 이제 방송하다 보면 엄마 좋냐 아빠 좋냐 이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형태이긴 한데, 최근에는 약간 좀 두 회사가 약간 엇갈리는 흐름을 좀 보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올 때 하이닉스는 좀 눌리고, 하이닉스가 올라올 때 삼성전자 좀 눌리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그 수급의 주체는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그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수급을 좀 움직이는 걸로 보이고, 일단 삼성전자는 나빠질 거에 대한 이제 그 악재 반영보다는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로 보이고요. SK하이닉스는 전망치도 좋고 지금 미리 뭐 HBM3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다 팔렸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생산될 물량들까지 다 예약이 다 걸려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지금 HBM4 관련돼서 만약에 지금 가장 진도는 빠르지만 이게 단가가 낮아지면 어떡하지?라는 우려가 요즘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HBM4 밑에 있는 베이직 다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그 관련된 거를 TSMC가 이제 만들어주고 거기서 조립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3 만들 때보다 이게 단가가 얼만큼 받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또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가 협상 중이라는 얘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삼성이 진입하게 되면 또 단가가 낮아질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노이즈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노이즈가 있는 SK하이닉스보다 현 시점에서 기대가 있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보시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과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애널리스트 간에도 차이가 좀 크고요. 네. 가장 긍정적으로 보시는 쪽은 이제 KB 쪽에서 목표가 9만 원 제시하셨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사실은 다 뭐가 잘 돼야 됩니다. HBM4, HBM4E까지 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서 주름을 좀 잡을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다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전망은 또 틀려지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저는 삼성전자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만약에 지금 일시 나노 디램, 일시 공정을 잘 해소해서 만약에 이게 잘 HBM4에 장착이 잘 된다라는 과정이 먼저 성립이 돼야 그 다음부터 이제 뭐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SK하이닉스는 앞으로 좀 불리해질 거라고 보셨는데 동의하세요? 그렇게 불리해질 거라는 전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씨가 잘 된다는 전제. 원씨가 잘 된다고 확인이 아무도 못 하고 있죠. 네. 그 애널리스트 역시도 네. 그렇게 된다면,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된다면에 대해서 베팅을 하면은 얼마나 되면, 결국 뭐냐면 원씨가 잘 돼서 HBM4가, 다시 한번 깰게요. 엔비디아가 나온 거는, 엔비디아의 루비는 내년도 EQ에 양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6개월 전에 모든 게 끝나야 돼요. 6개월 전이면 지금 이제 9월에서 11월 사이에 다 끝나야 돼요. 근데 코어를 들어갈 수 있는 커스터머 샘플이 삼성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9월, 10월에 들어가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11월, 12월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2개월 격차가 있는 거죠. 2개월 앞서 있는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HBM에서 성능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내년도 물량을 커미트 받으면 삼성전자가 2개월 뒤에 되더라도 물량을 커미트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하이닉스에 대한 페이버러블한 시나리오고요. 2개월 뒤에 들어오더라도 그 앞에 나온 삼성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한테 엔비디아가 물량 커미트를 안 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삼성이
꽤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하이닉스의 내내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을지는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봐야 하는 거 언제 아느냐? 10월 27일쯤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10월 27일이 어저께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 뭐 5% 남다, 2% 넘었다, 중국에 파는 게 H20이 나간다 이런 건 다 잡소리예요. 그게 주가에 한두 관계가 없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 설레발 치는 거는 언론의 문제가 된다고 보고 루빈이라는 것이 내년도의 핵심인데 그 루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10월 27일 날 얘네들이 GTC,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했어요. 근데 실적 나왔어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루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니까 전반적으로 파운드리 준비 단계로 여러 가지 중요한 제품들이 GPU만 필요한 게 아니고 CPU도 있고 모두 있고 뭐 네트워크 이더넷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파운드리 단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지금까지 스케줄대로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스케줄 되고 있다면 거기에 삼성전자가 먼저 들어갔을까요? 하이닉스가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하이닉스가 먼저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차세대 제품에 대한 스케줄이 예정도 된다는 거는 해석을 어저께 주가로 봤을 때는 그러면 리더가 좀 우세하구나라고 해석이 됐기 때문에 어저께 삼성전자가 조금 빠지고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갔고 오늘도 리더인 마이크론이 3% 이상 올라간 게 그런 패턴이죠. 근데 이것이 틀릴지 맞을지는 뚜껑은 정확히는 아마 10월 27일이니까 미리 설레발 치는 사람이 정보를 알 거니까 아마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윤곽이 지금보다는 클리어질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HBM4가 만약에 삼성에 들어와서 마진을 깎아먹는다 그랬는데 마진이 지금 삼성 하이닉스가 65%인데 이것이 연말에는 HBM4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HBM4는 내년도 2분기 이후니까 여전까지 내년도 1분기까지는 HBM3E예요. HBM3E가 마진이 50% 내려갈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DDR4나 5보다 마진이 붙게 되면은 당연히 HBM3 생산을 줄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마진이 무작정 내려간다는 걱정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정은 시쳇말로 잡소리다 이러셨는데. 그렇죠. 일단 저도 뭐 이제 이게 어떤 거를 가정하느냐 지금 이제 주가라는 게 미래를 예측해서 베팅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현재에서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부정적인 요인을 따져서 SK 하이닉스의 가격 협상력이 줄어들 거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근데 이제 그거는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제 가격 협상력이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가정이 있는 거고, 만약에 근데 삼성전자가 늦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SK 하이닉스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결국에는 DS 부분이 얼마나 회복되느냐 이쪽에 지금 조금 더 방점이 맞춰져 있다. 그럼 7만 원대 와서 지금 7만 원에서 7만 2천 원 사이에서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래로 팔지도 않고 위로 사지도 않고 고민하고 있는 거는 뭔가 지금 가시적인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일시공정이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잘 되겠구나 이런 가정이 맞아 들어가면 오히려 지금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당장에 이제 올해 내년 한 2분기까지 실적은 대부분 다 HBM3E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HBM의 실적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것도 관건입니다. 뭐 AMD 물량이 얼만큼 늘어날지 뭐 이것도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3E가 일단 들어간다라고 8단 쪽엔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진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죠 아직. 그러면 많은 설들이 있지만 사실은 삼성전자가 애널리스트와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시장과의 소통을 정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 대부분 가정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현실화되면 생각보다 좋겠구나라는 이제 기대감이 붙는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는 건데 지금 당장에 이제 저도 HBM에서의 우위는 SK 하이닉스가 선점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쫓아가는 게 마이크론, 그 다음이 이제 3등이 지금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쫓아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를 것이냐. 여기에 모든 이제 관점이 달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3 때 하도 된다 하고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4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나름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걱정을 조금만 틀어서 생각하면 그래도 더 이상 나빠지진 않을 거야라고 지금 기대하는 거거든요, 시장은. 만약에 그걸 진짜로 걱정했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는 다시 6만 원대 초반으로 내려가는 게 맞죠. 근데 그래도 7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건데 그게 지금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파운드리의 힘인데 결국엔 베이직 다이를 만들 수 있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단가를 낮추더라도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물량을 더 많이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기대를 해본다.
요 정도. 그래서 예. 그게 만약에 진짜로 삼성 파운드리와 그다음에 DS 사업 부분이 협업을 잘해서 이걸 HBM4를 잘 이제 뭐 늦게라도 납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물량 싸움에서는 생각보다 뭐 삼성전자가 유리할 수도 있죠. 공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일단 캐파 자체는 이제 뭐 기존의 D램 라인을 돌리더라도 전용시키더라도 삼성전자가 훨씬 더 빠를 수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은. 예, 일단 모든 게 가정입니다. 두 분 다 사실은 가정의 영역입니다. 시장은 어디에 주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반응이 달라질 텐데 한 분은 아직까지 뚜렷한 건 없고 시장 지위가 여전히 1위는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여기를 주목해야 한다라는 의견이시고 HBM4로 들어가면 그 단계에서는 어디가 더 긍정적인 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인데 지금 보면 새롭게 진입하는 삼성전자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기대감의 측면에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같은 방향인데 일단 주가 차원에서는 조금 시각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 그 위로 보신다면 두 분은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 설정하고 계신지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8월 달에 네. 7만 1,000원에서 한 7만 5천 원 갔을 때 주가 레벨로 얼마 전에 갔었잖아요, 우리가요. 네. 삼성전자는 분기 실적의 13조 정도를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주가가 7만 5천 원 이상 갈 수 있다 봅니다. 심플해요. 분기 실적이 13조 정도 갈 수 있다고 보지 않으면 7만 5천 원 이상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7% 이내라는 거고 하이닉스가 왜 더 못 빠지느냐? 하이닉스가 내년도 실적이 붕괴되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때리지 않으면은 올해 EPS에다가 6배 곱한 26만 원대가 붕괴되면은 이제 그걸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PER 6배 이하라 된다는 건 뭐냐면은 내년도 이익이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이익이 내려갈 정도가 된다는 가정을 현재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6배 곱한 26만 원 이하가 내려가면 저가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또 30만 원 다시 올라가기에는 삼성전자가 신경 쓰니까 그걸 바로 못 가는 그런 게 갇혀 있다고 지금 단기적으로 보이고 그런 브레이크스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월 달 말 정도가 돼야지 브레이크스루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서 삼성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긍정적인 거를 한 90% 반영됐고 하이닉스도 대충 한 85% 90%는 반영됐기 때문에 그래서 민감한 거예요. 6배 이하인 26만 원 싸다 30만 원 이상 가려면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것이 아주 만만치는 않구나 이게 확인되거나 근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7만 5천 원 8만 원 가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분기 실적 13조 안 나오고 8만 원 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지금 기대치가 9조 정도거든요. 분기 실적 구조가 13조가 한 13조가 돼가지고 내년 평균이 한 50조가 나와야지 8만 원이 실제 가능할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가 9만 5천 원, 10만 원이 됐을 때 실제 주가가 8만 원 되는 거니까 그걸 바라보고 지금 들어간다는 거는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굳이 그렇게까지 신경 쓸 거 없다. 삼성하이닉스 말고 두산이고 이스페타시건 대덕전자고 참 많은 그 네트워크 AI 관련된 게 많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밸류 체인을 다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목표 주가 궁금한데요. 간략하게요. 지금 이제 이 전제는 그런 거죠. 이제 한마디로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의 진입 때문에 눌리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진입할 가능성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떤 속도의 차이를 시장에서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달렸는데 저도 뭐 그 본부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게 SK하이닉스가 30만 원 넘어가려면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는 게 늦는다는 게 보여야죠. 예, 그러면 확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의 진입 가능성이 조금 늦더라도 HBM4 시장에 한두 달 늦게라도 따라붙는다라는 게 보이면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 기대감으로라도 한 7만 7천에서 8천 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조건이 맞아들면 한 7만 7천 원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한 10% 정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제 삼성전자 언제 사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 6만 8천 원에서 7만 원 사이에서 좀 사 모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7만 원 깨지면 굳이 뭐 급하게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결국 관건은 엔비디아가 HBM 공급망을 다변화하는가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그 1위 자리의 지위를 계속 공고히 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루빈이라는 이름 하나로 글로벌 반도체 판도가 요동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반도체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티월드님께서
님께서 두 분 멋지네. 진짜가 나타났다. 이렇게 글 올려주고 계신데요. 두 분의 진짜 의견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딥한 주제입니다. 이번엔 세법과 상법 개정안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증권, 은행, 지주, 보험 등 금융 전반에 영향을 줄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특히 증권사와 지주사 두 업종 중 어디가 더 유리할지 오늘 좁혀서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나와 있습니다. 김장렬 본부장께서는 세법 관련해서 지주사에 주목을 하셨고 이권희 대표께서는 상법 개정 관련해서 증권사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지주사부터 근거 들어볼까요? 네, 제가 증권을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전제는 딱 하나입니다. 네. 거래량이 폭발하면 됩니다. 아, 시장의 거래가 많이 되면? 지주하고 증권하고 공통적인 거는 세법이나 상법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게 지주 내에서도 증권 내에서도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공통 규모가 그거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거 하나는 증권사는 거래량이 촉발되면 됩니다. 물론 연말에 갈수록 증권사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만 무슨 발행어음이라든지 신규 사업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될 것이냐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아직은 모르겠다. 그래서 증권보다는 지주가 낫다고 보는 건데 지주가 모든 게 좋은 건 아니고 사업부, 그러니까 자기네 자회사가 모멘텀이 있는 지주이면서 상법에 대한 게 있는 이런 공통된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모든 게 갖춰진 종목이 별로 없어요. 결국은 네네. 자회사가 됐든 아니면 상법 개정에 실질적인 수혜가 되는 종목이 구분되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 되긴 하죠.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 종목 정도가 이슈가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SK하고 그다음에 두산 벌써 공개하시는 거예요? 두산 SK하고 두산 예. 또는 그렇죠 CJ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주사, SK, 두산, CJ 종목까지 공개를 바로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좋아지면 증권도 좋고 지주도 좋다 이 그건 말씀이시고 그 세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이거 왜 이렇게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요즘? 이제 이게 뭐 대결 구도가 아니라 두 이제 섹터가 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다 좋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리고 시장 예. 전체도 좋아질 수 있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세법 개정안이 먼저 될 거냐, 상법 개정안이 먼저 될 거냐. 근데 세법 개정안이라는 게 사실은 전체적인 세법을 바꾸면서 또 거기에 네. 시행령을 또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대주주 여건 강화라든지,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세법도 개정하려고 할 텐데. 일단 정부나 뭐 국회 발표 얘기를 들어보면 10월 중 추석 전으로 뭐 좀 어느 정도 해보겠다라고는 하는데 9월 안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긴 하는데 네.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그리고 지금 특히 이제 그나마 3차 상법 개정안이 갑자기 부각받으면서 지주사도 올라오고 증권사도 반등이 나왔는데 네. 이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인데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된 법안이 지금 5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 5개의 법안의 차이가 뭐냐면 의무 소각은 다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거를 뭐 이 법안 발의하고 유예 기간 얼마나 둘 것이냐. 네. 그다음에 뭐 자사주를 사게 되면 1년 안에 소각을 해야 될지 5년 안에 소각을 해야 될지 뭐 이런 이제 기간들을 정하는 게 또 되게 예민하거든요. 강도가 좀 다르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5년 이렇게 해버리면 뭐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바로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예, 이제 바로바로 그렇습니다. 나오기를 보는 이제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예전에 우리가 상법 1차 상법 개정안 때 네. 그냥 주주의 권리를 강화한다라는 지문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조차도 지주사들이 엄청 움직였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2차 통과됐고 예. 2차는 좀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긴 했는데 2차가 통과되고 나서 바로 3차이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반응을 보였는데 제가 이제 증권사 중에서도 다 주목하고 있는 건 아니고 증권사 전반은 아까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거래가 늘고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면 증권사들은 다 영업이익이 잘 나오겠죠. 예. 그건 이제 리테일 갖고 있는 회사들이든 아니면 리테일이 없어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건 지금 상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자사주 의무 소각 의무화 이게 들어간 걸로 보면 자사주가 엄청 많은 증권사가 3개 있더라고요. 어디요? 신영증권은 알려져 있고. 그렇죠. 예. 신영증권이 탑이죠. 대표적이죠. 예. 예. 대주주부 지분보다 더 많으니까. 맞아요. 대주주분보다 더 많은데 부국증권이 있고요. 아, 부국. 예. 그래도 의외로 회장님이 되게 그 자사주를 좋아하시는지 미래에셋도 많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미래에셋도 그때 과거에도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은 증권주 중에서도 조금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근데 이미 벌써 한번 움직였는데 네. 부국증권이나 신영증권이 좀 가볍기 때문에 좀 움직였는데
늦었다고 할 때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노루홀딩스라는 종목을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2만 원대 올라왔을 때 그래도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 3만 원 넘게 가 있거든요. 거래량이 워낙 없고 유통 주식 수가 네. 적어서. 그러니까 거기도 예. 상장사 중에 네 번째로 자사주가 많은 회사예요. 예, 근데 일부 지금 KCC한테 지분을 넘겼죠. 맞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엔 이제 지금 주주들 입장에서는 매우 환호하고 있는데 네. 최대 주주들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자사주를 뭐 딴 데 넘기고 우호 지분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법이 통과되면 어쩔 수 없이 또 자사주 소각해야 되는 부분들을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이 법안 관련돼서는 자사주 많은 회사들 계속 찾아보셔야 된다. 자사주 많은 회사 일단 네. 키워드. 예. 어, 그 지주사가 됐든 예. 예. 롯데 지주도 많잖아요, 자사주. 롯데 어떤 게 있어요? 롯데 지주가 보면은 아마 꽤 그 많아요. 신동빈 회장님과 우호 지분이랑 자사주 합치면은 그다음에 법인 갖고 있는 거 다 합치면 95% 정도 됩니다. 저희 지분 구조 그룹사마다 한번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다. 유통 주식이 예. 5%도 안 되는 회사죠. 5%.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예.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네.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게 있어요. PBR 0.8 이하인 거, 아까 네. 그다음에 지분, 그다음에 총수의 지분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KB증권에 나온 그 리포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SK증권도 나왔어요. 그런가요? 근데 엊그제, 보기 맞아. 보기로는 KB가 잘 돼 있는데 한번 보시면 뭐 거기 롯데지주도 나와 있고 SK 나와 있고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증권주 나와 있고 막 그렇게 섞여 있죠. 증권주가 조금 더 탄력 있는 것이 막 거기 많이 있습니다. 지금 종목 힌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좀 상승 여력이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해요. 이거 상법 개정, 세법 개정 잘 되는 거 맞아요? 상법과 세법과 잘 되는 게 맞아요라고 하면은 된다고 믿어야지 되는 거죠. 안 그렇죠. 된다고 보거나 긍정적으로 봐야죠. 연말까지도 안 긍정적으로 된다.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은 뭐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9월 안에 아마 된다고. 상법 개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요. 늦어도 10월 달에는 통과될 걸로 보이고. 네, 이제 한 달 정도 상간에 이제 예, 통과될 예.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 높고, 근데 세법 개정안이나 이제 제주주 네. 요건 완화 부분은 그거는 잘하면 11월 달까지도 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법 개정이요? 세법 그 대주주 요건 관련해서 대주주 요건, 그렇게 끌 수 있는 거예요? 그 연말 전까지만 하면 되죠. 그 시행령이라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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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통령 시행령으로 예, 맞습니다. 대통령의 예. 결정.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그 10억에서 50억으로 늘릴 때도 시행령으로 그냥 바로 한 거죠. 그러면은 시장에 이거 그럼 불확실성이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대주주 요건 하나보다 지금 네. 상법 자사주 의무 소각이 더 부각이 되는 거죠. 뉴스가 뉴스를 덮은 네, 이슈가 이슈를 덮었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세법 개정안 때문에 밀렸던 종목들이 상법 개정안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상법 개정안은 어차피 민주당이 의지만 가지면 9월 달에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아하. 어쨌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 시장 부양 정책은 통과된다고 봐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로 선점할 종목들을 지금 골라야 된다라는 두 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10억, 50억짜리는 예. 결정을 미룰 수 있고요. 근데 네. 지금은 어차피 결정 안 했기 때문에 나쁜 언서틴티가 반영돼 있어요. 근데 지금 잠깐 미룬다. 10월 할지 11월째 모른다. 그러면 다른 이슈 갖고 여기서 플레이하고 놀자. 라는 컨센서스가 투자가들한테 외국인들도 그 콜을 하기 때문에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제쳐놓고 다른 이슈를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도 지금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시군요. 그렇죠. 네. 지금 그러면 지주사가 좋을까 증권사가 좋을까 사실 포인트가 비슷하긴 한데 투자자분들께서는 자금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장 수익률보다 좋은 쪽이 무엇인가를 따져야 되는데 둘 중에 네네. 그 관점에서 지주사를 고르셨단 말이에요. 지주사에서 아까 예. 말한 것처럼 자회사가 잘 되고 있는 회사. 자회사. 저번에 말씀드린 두산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두산이라는 비즈니스 그룹, 그러니까 CFL이라는 네. AI 가속기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니면 SK 하이닉스가 잘 되면 SK 스퀘어. 근데 SK 스퀘어는 워낙 변동이 심하니까 그래서 가장 만만한 것이 SK로 갔는데 SK는 자회사 이슈가 아니고 아까 뭐였죠? 자사주 비중이 25%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주사 중에서는 자사수가 꽤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예.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돼요. 본인의 성향. 만약에 증권주 거래량이 많거나 아니면 분위기가 그렇게 먼저 간다 그러면 그거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길게 사업부하고 같이 간다 그러면 사실은 눌림만 받을 때 이런 지주가 더 맞을 수도 있다. 자기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네. 지금 말씀드린 오늘 사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파는데 목표수를 얼마 이렇게 물어보면 리딩방 똑같은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인데 성향이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주는 알았을 때 거래량이 되면은 더 많이 오를 것이고, 예. 그렇죠? 조금 더 증권사에서는 그 뭐 자사주 비중이 많은 게 좀 더 아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주는 그런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주는 약간 포인트를 달리하고 길게 보는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열사까지 본다면 지주사가 맞고 시장이 조금 더 거래가 활발할 것이다. 그리고 자사주 많은 비중이 더 나는 끌린다 하면은 증권주가 맞다. 이것도 엄마 좋아 아빠 좋아네요. 근데 일단 저는 이제 그 안에서 증권주 안에서 그럼 뭐가 제일 좋을까? 네. 아까 자사주 많은 회사가 3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 고른다 그러면 신영증권? 신영증권. 예, 영업이익도 잘 올라오고 있고 예. 지금 2분기 실적도 보니까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 아마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고 이미 주가는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 조금 더 이 자사주 소각 이슈가 뜨면 52.58%를 갖고 있는데 적어도 일정 부분은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10%만 소각해도 10%는 우상할 수 있는 건데. 예. 예, 근데 물론 일단 주가는 그 반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 전고점 7월 달에 한번 이슈가 돼서 올라간 게 한 7만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저희가 이제 트레이딩을 하거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뭐 15, 16만 원 간다고 해서 뭐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네, 그래서 신영증권이 뭐 그 증권업에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되게 건실한 회사예요. 예. 예. 근데 이제 또 리테일도 생각보다 잘하고 있고 운영사랑 또 이게 접목도 잘 되어 있고 거기에 애널리스트 구성도 되게 잘 돼 있어서 이미지도 좋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문제는 자사주가 너무 많다. 그럼 이제 대주주가 좀 이제. 사시든가. 예. 자사주 매수 아니면 소각. 예, 근데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네. 신영증권이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어떻게 해소를 할지 좀 뭐 제가 최대 주주가 아니니까 뭐 네. 모르겠지만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저 최대 주주가 21.85%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30% 이상 들고 있는 게 본인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하니까. 네. 그러면 자사주의 일부를 최대 주주가 뭐 습득을 한다든지 뭐 인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아니 우호 지분 본인이 돈이 없으면 우호 지분을 만들어서라도 뭐 이제 캐시에 판 것처럼 노르홀딩스가 예. 뭔가 이제 그 거래를 좀 해야 되겠죠 자사주를. 예, 아니면 일부 소각해야 되고 뭐 네. 해야겠습니다. 주주들의 눈치를 보든 정부의 눈치를 보든 지금 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 쪽으로 정부 정책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들은 그걸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동안 그중에서 이제 형태들을. 약간 이게 그 약간 야매식으로 다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영권을 박음한다는 목적으로 돈 생기면 자사주 사가지고 쟁여놓은 건데, 예, 그게 사실은 주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거를 좀 해소시키는 게 맞다. 롯데주주도 그렇고 뭐 대부분 이제 자사주 많은 회사들, 예. 예, 미래에셋도 마찬가지고. 주식회사는 주주와 이익을 공유해야 그렇죠. 하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투자인트 탑픽으로 신영증권 주셨고요. 두 분께서 사실은 대부분 뭐 다 긍정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양쪽 모두 마무리로 이렇게 짧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세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기대감은 언제까지 갈 것이라고 보시는지? 연말까지죠. 연말까지. 네, 연말에 다 간다. 하게 되잖아요. 예. 예. 네, 쭉 간다는 것은 연말까지 하고 나서 큰 거는 그림을 다 그리고 내년도는 그 효과를 하나하나 봐야 되겠죠. 세법이 되고 나서 상법이 되고 나서 시행하는 과정도 보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가는 미리 반영할 거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올해까지다. 올해까지 거의 대부분 마무리돼야 된다. 그게 되고 나서도 3,500이 가는 3,700이 가는지 그건 또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은 일단 다 되면은 상당 부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요. 지지부진하면은 그 시점이 늦어지는 겁니다. 확정 법안을 한번 그 이후에는 따져볼 필요가 있겠군요. 일단 연말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셨고 기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상법 개정안 관련된 이슈로 자사주 소각에서 이제 지주사들 자사주 많은 회사들은 요 상법 개정안 통과될 때까지는 아마 드라이브 걸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세법 개정안 관련돼서 아마 지금 연말 11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늦춰지면 물론 10월 안에 한다라고는 하지만 예. 그러면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연말까지도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 그게- 법안이 사실은 죄송합니다. 예, 네. 그냥 그 될 때까지 계속 기대감은 있겠죠.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이게 법안이 어느 정도 통과가 되는 9월 정도면 세론 뉴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많이 계신데 두 분은 다 이제 그게 아니라고 끝나고 보시는군요. 나면 상법 예. 개정안이 끝나고 나서 통과가 되고 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주주 요건. 완화 요건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막 이슈를 다루겠죠. 예.
그것 때문에 네. 연말 차익 매물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없지 않나요? 만약에 10억이나 뭐 아니면 시장에 기대하는 그냥 원래대로 가자 50억. 예. 이거 안 지켜지고 30억 막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일시적인 충격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세법과 상법 개정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실제적으로 어떤 법안을 머금고 통과시키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 주셨고요. 자, 이렇게 종목 딥담화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로 다른 시각이 모일 때 비로소 깊이가 생기는 법이겠죠. 오늘 딥담화도 그만큼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종목을 두 분과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상무, 이건희 위즈웨이브 대표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